뒤에 이제 한번 나머지 한번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렵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한번 구경만 얼른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먼저 70페이지에 이제 여기는 바로 매수 신청.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거의 안 나올 정도니까 거기는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69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한 번도 거의 내본 적 없으니까요. 여기도 등록 주소 같은 게 있는데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여기는 안 봐도 정말 될 정도입니다. 69페이지에 바로 중간 정도 있는 박스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뒤쪽에 70페이지도 매수 신청 대리는 아예 시험 문제감으로 한 번도 아예 그런 정도는 언급을 아예 안 할 정도니까 여기는 안 봐도 될 정도입니다. 자, 뒤에 이제 70페이지에서 6월, 아까 이제 3월. 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여기는, 여기 이제 문장을 다 써놨네요. 문장 다 써놨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정말 될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6월. 그러니까 요 문장 써놓고 3월. 그러면 X입니다. 그러면 왜 커졌을까요? 이중소소. 자, 먼저 앞쪽에 뭐 규정 위반하여 이제 그거 빼버리고 두 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소. 자, 소속에다가 꼭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실까요? 여기다 물란, 중개업 물란. 정말 이중으로 소속하고 있으면 중개업을 물란할 수가 있습니다. A가 갑사무소, 우리 사무소 다니면서 이 사무소, 저 사무소. 뭐 생각만 해도 이렇게 양다리 거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입니다. 자, 저기가 좋은 조건 준다니까 여기 있고 막 저기 있고 그렇게 붙어 있으면 1학년 일반의 체제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정지 당한다. 안 깎아줘. 별표 6월 3개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장 써놓고 3월 그러면 틀렸다. 그것도 박스를 5개씩이나 줍니다. 옳은 거 찾아보세요.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미 시험 문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은 안 크죠. 자, 아예 그냥 안 큰 거는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소인 그랬습니다. 소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확인. 확인 글자 들어가죠. 첫 번째 저 끝에 보면 확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번에도 확인 설명서.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 확인은 안 커. 3개월, 3개월. 그 다음에 거리기였어도 서명 및 날인 요건 안 큽니다. 서명 및 날인 요것도 이름 쓰고 도장 꽝이니까. 근데 여기 6번째는 거짓 때문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근데 여기다가 3개월 그러면 X 커 보이잖아요. 여기입니다. 두 번째 줄에 거짓. 저 앞쪽에 거짓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둘 이상. 하나는 3어, 하나는 5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거는 세무서로 들어가고 이러면은 문제가 돼. 이건 소속 바로 업무정지, 여기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6월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금쟁이. 금쟁이 7개를 물어보지 저렇게 금쟁이라고 안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여기다가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정서, 직접 쌍방, 투기.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금쟁이는 무조건, 근데 실무할 때도 문제가 돼요, 정말. 금쟁이 7개 하면 앞쪽에 4개는 1학년 일반, 그리고 증서부터는 3학년 3반.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고발 조치 당하면 딱 그대로 재판이 열립니다. 정말 그 정도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잊어먹어도 그건 정말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서는 저기 자격 취소하고 자격정지는 설명으로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부하고 사무소가 다르면 누구게, 여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자격 취소가 됐건 자격정지가 됐건 자격증 주신 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말고 국장 말고, 그리고 자격 취소는 자격증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 그럼 개업도 될 수가 있고 소속도 될 수가 있고 계입니다. 자격증 빼앗긴다. 어떤 경우에 빌려줬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정지는 개업이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하면 얻어맞는 게 뭐 자격정지. 저것도 1년이라고 할 때는 6개월, 아무리 커봐야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깎아주면서 3개월도 있었고 3개. 6개월도 아까 이제 3개월은 4개가 있었고 6개월은 3개가 있었고, 별표는 3개월 6개월로 좀 다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떠들어 된다네 뭐만 자격취소,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해갖고 전국에다가 아주 멍멍이 망신을 시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전국적으로 소문 다 납니다. 얘 자격증 빼앗겼대요. 3년 후에 시험장 또 간대요.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대요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 또 장관은 상급이라고 보고, 딱 이렇게 상급으로 공손하게 표현하고요. 여기다가 통지 그러면 아버지고 밥 먹어라. 국장한테 옥상에 끌려가고 뒤지게 얻어 터질 겁니다. 보고 그럽니다. 공법도 꼭 보면 용어를 달리 씁니다. 보고 공손하게.
시도사 입장에서는 장관이 상급이요. 주시면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요. 요 얘기입니다. 너는 지방에서 그래도 좀 시장군수구청장보다 높지만입니다. 우리 또 선거하면 뭐 도지사 선거, 또 구청장 선거 이러면서 알게 될 거입니다. 옆에 이제 다른 시도사한테는 통지, 같은 친구니까 통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급에서는 용어가 보고가 또 아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며칠 만에 반납해라 7일. 그리고 자격 취소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나 반납 못합니다. 사무소 가깝다고, 주소지 가깝다고 도청에 가면 못 내게 됩니다. 자,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청문, 너 왜 그랬니? 라고 사무소 쪽에서 물어본다. 가까운 쪽에서. 그냥 뭐 교부나 사무소나 같으면 교부가 하겠지만, 사무소하고 교부가 다르면 왜 그랬니는 사무소, 거기 근처에 있으니까 사무소 시도사가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는 본다는 겁니다. 청문서가 열흘 전에 올 거예요. 서로 열심히 하자. 숫자 10 이러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자격정지 보시가요. 좀 자격증 반납 같은 것도 없고, 이건 간단하게 정지 먹으니까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거 없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문 대상 아니고 그냥 의견 청취. 할 말 있으면 해봐봐. 저도 그냥 할 말 없어요. 라고 때릴 테면 때리세요. 6개월. 요게 바로 자격정지 6개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개업공, 이제 여기 이제 개업공인사. 그럼 이제 거긴 조금 문장이 좀 잘못 나왔네요. 그 자격정지라고 하지 말고 업무정지. 지금 저기 글자가 좀 잘못 나와버렸습니다. 업무정지. 요건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준인데 자격정지라고 지금 편집이 좀 잘못됐으니까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준이 여기도 이제 6월이냐 3개월이냐. 그러니까 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박스를 5개 주고 저기 업무정지 3개월 맞니? 6개월 맞니? 해가지고 옳은 거 틀린 것만 찾아봐. 요런 문제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요 놈이 또 나올 수 있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것들이 안 나와라 그러면 또 내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계속 두고 있으니까 시장님이 계속 두고 있으면 나하고 지금 맞짱 뜨자는 거지 해서 시장 권수구청 열받아서 여기도 안 깎아줍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을 계속 결격 사유 있는 고용을 계속 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해당되는 자를 둔 경우 고소입니다. 결격에 해당되는 사람을 둔 경우 소속이 파산 선고 얻어맞았는데 왜 안 내보내? 그리고 가로 안 해보실까요? 이게 2개월이 넘어가도록 해소를 안 하니까 그렇지 2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는 없다는 겁니다.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 그럼 여기서 이제 제외되지 않는 것은 해소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6월로 때릴 거예요. 정말 종업원 괜히 두고 있었다가 얼른 내보내야지. 안 그러면 내 사무소 업무정지 6개월씩이나 당합니다. 아주 크게 때릴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 그렇게 안 커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아까 자격정지 얻어맞았던 소속도 인장 등록은 그 옆에 있네요. 3월. 인장은 그렇게 안 크기입니다. 저기 우리 프린트물에서도 3월 이렇게 써봤는데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속중개기여서 그렇게 안 큽니다. 그냥 3개월짜리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정도고요. 근데 네 번째 거짓 나왔네요.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볼까요? 어떻게 정보를 거짓으로 거짓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업무정지 얼마다? 6월. 거짓인데 이걸 정말 3개월로 봐줄까요? 6월로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개 아까 의뢰했던 거래 사실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란히 4번, 5번은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한 줄에. 그리고 우리 법에도 이제 거래 사실을 그걸 정부 사업자한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혼란을 크게 초래 안 하니까 여기는 업무정지 3월. 근데 거짓은 크게 초래하니까 여기도 6월. 그리고 계속 두고 있으니까 업무정지 6월. 시장님하고 계속 맞짱 뜨자는 거니까 시장님도 뚜껑 열리실 것 같다. 너 같으면 한번 입장 생각해봐. 입니다. 나한테 들이대는데 내가 가만 놔두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저 6번째가 옛날에 확인 설명이었었던 거 지금 정말 없애버렸고 그 다음 지금 없고요. 거기 업무정지 3개월도 지금 없어진 겁니다. 다 삭제돼갖고 그건 없고 그 다음에 7번째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그렇게 안 커. 확인 설명도.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꽝 제일 억울하겠죠. 잠깐 깜빡여갖고 이름 쓰고 도장꽝 그거 하나 안 했다고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아라 3개월. 이것도 정말 심해 보이구만.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거리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거리계약서 서명 및 날이 서식만 달라졌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는 다 3개월. 3개월짜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입니다. 그놈 괜히 신경 쓰면 머리만 아프고 그리고 감독명령 위반했던 우리 개업 공인조사 그리고 이제 여기 12번째가 상대적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등록 주소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3년이니까 깎아줄 수는 없다. 업무정지 6월. 그럼 여기 이제 그 38조 2항 그리고 어느 하나 그 어느 하나 위에다가 상대적 등록주소 642기부터 거금공선 자그마치 11개입니다. 11개가 또 업무정지에 들어간다. 저기도 제목이 자격정지 말고 업무정지지 자격정지 말고 저시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13번째 요것도 계속 드렸죠.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에서 다시니까 3번씩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계속 3번씩 정말 계속 들이대는 거죠. 요것도 안 깎아죠. 업무정지 6월입니다. 요놈에다가 3월 그러면 안 되고 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번째 여기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저건 그냥 6개월만 써놓은 게 아니라 아까 36124 해가지고 아까 내용이죠. 막 1호 2호, 4호, 그 다음에 3호 해갖고 3, 6, 1, 2, 2, 4 이런 건데 그냥 업무정지 6개월 저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니라 6개가 나와요. 3, 6, 1, 2, 2, 4 근데 올해도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낼 것 같다고입니다. 아주 죽어라 요 소리나 다름없으니까 입니다. 그리고 거의 누구도 아마 선생님들도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건데 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하다 법에는 나오긴 나와. 3개월, 6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4개월 요놈들 게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붙이기 시도를 벗어나서 영업을 막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업무정지 그렇게 안 크구만 그죠. 별표 3개월 하여튼 저 부칙은 엄청 많이 봐줍니다. 유사명칭 비슷하게 써도 100만 원이나 과태료밖에 안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막 이렇게 써도 그리고 업무정지 시도를 막 벗어나서 업무정지인데 등록 그냥 확 빼앗았으면 좋건데 막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업무정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너무 심하게 봐줘. 우리는 어차피 뭐 자격증 딸 거니까 부칙하고 관련도 없고 지금 이제 부칙이 나올 수도 없고 게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등록 안 받아주니까. 그리고 이 법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점 위헌보장은 시험문제 기출문제가 별표 1개월이다. 그거 몇 번씩 나와봤다는 겁니다.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 한 경우로서 이제 각호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요게 이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했다는 게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규정들입니다. 법의 해석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1개월로 안 세. 그냥 업무정지 1개월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별표 중에는 제일 약하다. 계약금 등의 반환죄무 이행보장 등록증 반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등록증 교부 그 다음 이제 보존 설정 몇 개 안 됩니다. 공정중개 요 정도 선지 바로 이제 여기 업무정지 1개월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는 거의 뭐 따로 볼 만한 거 없고요. 저기 업무정지는 2분의 1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뭐 시험 문제는 안 틀리고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가 됐건 자격정지가 됐건 6개월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6개월이 최대예요.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안내는 청문일 열흘 전까지 열심히 생각하자고 청문서가 와요. 아까 취소 같은 거. 근데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런 건 안 와. 여기 의견 제출 기회. 그냥 성의 없이 의견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봐. 우리도 서식이 막 쓰기 싫으니까 그냥 됐어요 하면서 끝낼 수 있는 게 바로 요 2번 게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은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우리 문제감은 아니고 하여튼 과태료가 예전에는 저렇게 따로 법률이 따로 있어요. 라고 합니다. 1번.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낼 건데 2번이나 3번 정도는 가끔씩 이런 것들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보실까 이제 73페이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등록주소 아까 보셨네요. 등록관청에서 그러니까 누가 내리냐 이것도 가끔씩은 시험 문제 내고요. 근데 올해가 누가 과태료 아니면 누가 개업한테 제재 내리게 이런 처분권자가 계속 25, 27 그리고 올해가 29회인데 홀수 해에만 나왔습니다. 요거 조금 눈여보셔야 됩니다. 등록관청에서 내린다. 그리고 동네방네는 없다.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거기만 동네방네 아주 멍멍이 망신을 시킨다고 있습니다. 등록증도 갖다 내라. 저기 세종시장님한테. 그리고 업무정지 같은 거는 뭐 반납 없습니다. 정지 먹고 사무소도 그대로 놔두고 간판도 그대로 놔두고 휴업처럼. 그리고 나와서 나중에 영업해라. 여기는 뭐 찾아올 것도 없다. 휴업은 등록증 찾으러 아까 재기신고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지 먹고 그냥 오지 말어. 걔입니다. 그리고 등록증 내지 말어. 자격증 내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이쁘다고 세종시장님한테 오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취소, 교부, 사무소 절대 안 돼. 그리고 주소지 안 돼. 무조건 교부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교부해준 시도지사가 취소할 거고 그 사람한테 자격증 낼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네방네 떠들어도 된다는 자격 취소밖에 없어요. 정말 취소 요거 자격증 빼앗겼대요. 요거만 그다음 이제 7일 이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교부 그다음에 자격정지도 동네방네 떠들어야 되는 거는 없다. 반납도 없다. 그러니까 저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는 뭐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외부에서 그냥 정지 먹었는지 그냥 물만 닦고 있으니까 알기는 좀 어렵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교부해준 시도사 그리고 7번째는 정말 우리 시험문제감으로 많이 언급했습니다. 어렵진 않는데 먼저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 하고 그다음에 사무소가 다룰 때입니다. 여기 교부는 세종시장님이 해줬는데 사무소는 여기 대전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대전시장님이 할 것 같죠? 아니요. 처음에 준 사람 그입니다. 그래서 교부해준 시도사가 해요. 근데 뒤에 보실까요? 사무소가 하는 시도사가 서로 다르면 여기 이제 사무소가 먼저 나오는데 청문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나오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 이 절차에다가 청문 이렇게 써놓을까요? 그리고 자격 정지 같은 의견 제출입니다. 이런 절차를 그러니까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절차만 사무소니까 가깝다고 너 왜 그랬니? 라고 들어보는 청문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가 못하니까 옆에 볼까요? 자격증을 교부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격 취소는 교부다 얘기입니다. 사무소가 아니라 교부해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서 교부받은 시도지사가 하지 자격 취소는 사무소가 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납도 저 교부에다가 내야지 다른 쪽에다 내면 안 내, 받아줄 수도 없고 나중에 제재 얻어맞고 7일 넘어가면은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동네방네 떠들어야 된다. 5일은 많지 않은 숫자니까요. 여기다가 7일 지치 없이 그러면 안 되고 입니다. 5일 꼭 눈여보시고요. 저런 문장 가끔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아까 보셨던 그 사유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발생했을 때 3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할 수가 없어요. 그 3년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해요. 요 9번째는 중요합니다. 발생 포인트. 그리고 3년, 발생하고 3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업무정지가 발생했을 때 시효 얘기합니다.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푼트물에도 요 행정처분의 승계 효과가 나오는데 요거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상황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폐업 신고하고 나서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건데 여기 다시 개설 등록하는 것을 재등록 이럽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의 지위를 그러니까 폐업에도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 폐업으로 자꾸 없애려고 할 건데 안 없어져. 개업공사의 지위를 계속 승계시킨다. 그러니까 폐업하면 다 없어지겠지만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너 그거 지금 다 없애려고 폐업하지 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번 보실까요? 뭔가 얻어맞으면 아까 우리 종량들의 업무정지 3번 옆집에는 육사에 4번 또 그 옆집에는 거인의 3명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개업 공인주사에 업무정지하고 그 다음에 금액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마디로 과태료 우리 법에도 그냥 과태료라고 나왔는데 500짜리하고 100만 원이나 과태료 그러니까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그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러니까 얻어맞고 폐업을 해서 잠수탄 거니까 언제로부터 처분일 지금 이제 2번째 줄에 저 끝에 거기 처분일을 우리 시험 문제가 폐업일 이렇게 자꾸 내요. 그게 출제 제일 1순위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 푼틈을 볼 건데 요거 자주 낸다는 겁니다. 폐업일 X. 근데 표가 정말 안 나죠. 거기다가 폐업이라고 해도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얻어맞으면 얻어맞은 날로부터 1년이지 처분일로부터지 폐업일은 아니요. 폐업일로부터 1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처분일. 제재 떨어졌던 처분일로부터 1년. 꼭 처분일이다. 라고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요 이제 3번째 볼까요? 이제 3번째, 요거는 이제, 2번에서는 처분이 있고, 그 후에 이제 폐업을 한 거고요. 근데 요 2번은 처분이 있기 전에, 딱 냄새를 딱 맡고, 처분이 있기 전에 먼저 손을 써갖고, 먼저 잠수.
등록 취소 전에 업무 정지 전에 폐업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 뭐라 할 거예요? 내가 너 폐업을 해도 등록 취소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상황이 아예 다른다. 2번은 처분이 있었고 그 후에 폐업한 거고, 여기는 처분이 있기 전에 냄새 딱 맡고 폐업을 먼저 해버린 거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등록 취소 내가 할 거예요. 너 그렇게 잠수 타봐야 내가 두르고 팬다. 그입니다. 폐업 신고 전에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건 임의적인 등록 취소가 되건 그냥 등록 취소, 법에도 그냥 두 개를 등록 취소라고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폐업으로 먼저 잠수를 탔지만 그래도 등록 취소, 그래도 업무 정지 처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해봐야 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위에도 폐업을 해도 처분일로부터 1년은 계속 따라가. 그리고 여기는 폐업을 해도 그래도 등록 취소할 거예요. 그래도 업무정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해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폐업을 잠수 탄다고 생각하는데 잠수 타봐야 소용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좀 어려워지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온 하나의 경우 제외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처분하지 않을 게 얘기입니다. 처분 못하겠죠. 이미 3년 지났구만. 이미 2년 지났구만. 얘기입니다. 이제 기억번 올까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그냥 가로처럼 폐업 기간 이렇게 소리를 할 건데,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재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그게 바로 폐업 기간이죠. 폐업을 했던 기간. 그걸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대부분은 폐업 기간 이렇게 나오지 전문장을 의미 없이 계속 써주지 않은 겁니다. 폐업을 했던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을 넘어갔을 때. 요 3년 초과한 경우. 근데 그 3년 초과한 경우 옆에다가 등록 취소라고 한번 써놓을까요? 아무 소리 안 하면 그거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는 원래 3년 가잖아요. 이미 3년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갖고 등록 취소를 하겠다고 우리가 재등록하니까, 그러면 이미 다 끝났으니까 하지 말어. 그리고 이제 자, 님본 볼까요? 근데 여기 이제 업무정지인데 여기다가 3년이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대요. 자,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정말 업무정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폐업 기간이 얼마를 넘어가면 할 수가 없다고요? 1년이 넘어가면 할 수 없다. 요 기억번, 니은번이 헷갈리면 그 옆에다가 여기는 처분 X, 처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줄에 나온 두 번째 줄의 중간 정도까지는 처분한다는 문장이고, 여기는 아래쪽은 기억 니은은 처분 안 한다, 못 한다 이 문장입니다. 3년 넘어가면 하지 말어. 업무정지는 1년 넘어가면 하지 말어. 왜요? 자, 1년 넘어가 2년 동안 승계시킨다고 했으니까 2번이 1년 넘어가면 하지 말아라. 다 끝났다 그입니다. 그리고 정량줄에도 1년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육사에도 1년만 따라가게 하면 되니까 입니다. 그리고 자, 뒤에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74페이지에 바로 자, 폐업 기간하고 폐업 후의 사유 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폐업 기간 빼줘야 되고, 그 소리입니다. 지금 등록 취소 해도 폐업 기간 2년이다. 그러면 3회에서 2년 빼줘라. 1년만 가면 등록 신청하게 해줘라. 이런 소리가 바로 4번. 뭐 자세히 내지는 않았었던 거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법인에서는 법인의 대표자에 관해서 준용해서 법인의 대표자, 그 사람이 얻어맞은 걸로 보겠다라고 해서 그 규정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75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협회도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바로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놈도 한 문제가 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협회. 자, 앞쪽에 저기 뭐 설립할 수 있다고. 그다음 설립 목적은 한 번도 안 내볼 정도로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개업공사가 공인중개사 저 두 번째 줄을 끝으로 가도 되고, 자질 향상이나 그다음에 품위 유지, 그다음 제도 개선 이런 걸 위해서 협회를 설립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가 좀 그렇게 써놓은 게 자꾸 여야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장난하니까 조심해봐라. 자, 시험 문제 나왔어가 아니라 조금 신경 써보라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가입도 할 수 있고 협회는 설립도 할 수 있고, 하라고 절대 안 했고, 국가가 강요할 이유 없고, 국가는 우리 협회한테는 관심도 별로 없고, 게임입니다. 아마 국가 임자 중에서 공인중개사 협회를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좀 그래도 상당히 좀 단체인데 게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단체니까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협회는 그 성격은 시험 문제 될 거예요. 반드시 법인.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저기 그림도 나왔네. 등기하면은 성립한다는 게 법인이니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람의 단체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재단법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단체? 사단. 그 사단 아래다가 재단 X. 우리가 무슨 재산 덩어리도 아니고 재단법인이야 말고 사람의 단체니까 사단법인. 그러니까 문장에 주의하세요. 시험 문제 또 내볼 만합니다. 기출 문제 나왔어요. 재단법인 말고 사단. 아니면 또 조합 말고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친목단체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그리고 국가가 아니니까 공법인 그럼 정말 안 됩니다. 사법인 우리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명령 안 해요 계입니다. 그리고 가입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뭐 세 번째는 이제 뭐 인가 그 다음에 설립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주의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1번은 이제 요게 중요한데요. 자, 먼저 정관장 쓸 때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300. 그리고 거기 창립총회 의결은 세 군데 숫자를 기억, 니은, 디귿 해갖고 우리 기출문제가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단체니까 그건 꼭 알아라 그럽니다. 먼저 정관 작성하고 나서 그 후에 그 정관에서 동의를 얻을 때는 따블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얼마? 600. 그럼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 500 때문에 헷갈린다. 주시됩니다. 거리정보 사업자는 500이고 협회는 얼마고 우리 단체는 600. 처음에 정관장 쓸 때 300명 그리고 따블로 모여서 600명 이상이 최소한 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계를 하나라도 잘못 가면 무효, 완전 무효가 됩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과반수 동의고 그러면 딱 600명 모이면 몇 명이 다 됩니까? 301명, 301명. 과반수는 반수 이상하고 달라서 초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공법이나 민법 등에서도 과반수 이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반이 넘어가야 돼. 300명이면 통과 안 되게 됩니다. 301명이라도 돼야 되게 됩니다. 과반수 동의고요. 그 다음 이제 서울에서는 얼마입니까? 100. 그러니까 여기다 니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습니다. 600에다가는 기억 냈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도는 얼마입니까? 20. 그러니까 두 군데니까 20 그래야 되겠죠. 저기 거리정보 사업자는 500에 2개에 30이었습니다. 거기 30. 아주 이놈의 숫자 때문에 머리가 엄청 아프게 됩니다. 정말 숫자 정리 잘못하면 절대 아주 제가 장담하지만 이 바닥을 청소는 절대 못합니다. 법령에서는 숫자를 쫙 깔아놔요. 모든 문제가. 정말 아주 심할 정도로 한번 기출문제 보면은 숫자가 아주 질비하게 나옵니다. 숫자 정리 못하시면 정말 학교 안 돼요. 공법은 그러지 않는데 하여튼 우리 법령은 숫자를 쫙 깔아놨습니다. 그놈의 숫자 그냥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근데 숫자가 거의 대부분 틀릴 경우가 80%입니다. 그 정도니까 숫자가 좀 답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나온 거 먼저 보고 확실하면 넘어가야 됩니다. 진짜 시간 벌어야 됩니다. 공법 언제 풀라고 합니다. 공법 때문에 아주 공포의 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41번부터 공법 풀려면 빨랑 풀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법령 한 3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못 풀어요.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인가는 설립 그리고 등기해서 뭐 한다고요? 성립. 그러니까 우리 15회 때가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왜 틀렸나고? 인가는 설립이고 등기가 성립이고 글자 하나 틀렸다고.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뭐 정말 우수수 다 떨어졌습니다. 낙엽 떨어지듯이 그냥 다 떨어졌습니다. 예, 겨울 다 돼갖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로 인가는 설립. 그리고 등기에서 성립, 법인이니까 하게입니다. 의미가 있잖아. 고소리입니다. 3단계. 그리고 뭐 허가받으면, 시험 문제가 또 허가받으면 허가는 아닙니다. 협회는 인가. 국가가 가장 규제가 세다는 게 인가입니다. 인가. 조연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 정말 비교하라고 우리 교재가 잘 소개해놨죠. 정말 요 두 개는 헷갈려요. 겁니다. 올해 저게 이제 더 중요한데 저놈 아직 안 낼 겁니다. 먼저 거리정보 사업자 저 앞에서 한번 봤는데요. 500. 그리고 우리 푼트물다가도 500 써봤습니다. 500 이상이고요. 저것도 처음에는 2,500이었다가 1,000이었다가 계속 줄어갖고 지금은 500입니다. 그리고 몇 개라고요? 2개. 요것도 이제 10개였다가 2개로 우리 세종시하고 대전이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440명은 알아서 모으기. 세종시에서 뭐 다 모아버려도 상관없고, 게임입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얼마고요? 30. 그러니까 무슨 계산에서 나오는 숫자가 절대 아니니까 아까 보셔도 600이나 100이나 그죠? 그리고 20이나 여기 이제 500이나 2개나 30이나 여기도 시험 문제 꼭 내보면 합니다. 500에다가 기억, 2개에다가 니은, 그 다음에 30에다가 디귿. 그 다음 이제 정보처리 기사협회다가 몇 명, 공인주사 몇 명, 거기까지 해갖고 니을 미음까지도 문제집에서 만들어 놓은 게 많다는 겁니다. 정말 누가 봐도 거기는 시험 문제가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보시니까 지부지휘 정말 많이 냈었고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뭘 두고요? 부도.
자, 부도에서 이제 지부입니다. 부하고 도하고 연결하고 부도입니다. 뭐 부도 났다네, 뭐 쫄딱 망했다네, 그럼 부도 이러잖아요. 하여튼 뭘 어떻게든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머리 엄청 아파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시군구에는, 저 시군구는 자그마치 지방에 보면 한 2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시도는 17개밖에 안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에는 지회를 둡니다. 그러니까 시도에다가 지회 그러면 X고요. 그다음 시군구 지부 그러면 X. 진해단체 명칭도 모르냐 이럴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협회 가서 실무를 받아야 되니까 하여튼 세종시도 지부가 있을 거니까 찾아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찾아서 실무교육 받으러 가라입니다. 우리 학원에도 저 시계도 이제 우리 지부에서 갔다가 나왔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면 지부로 오세요.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거의 대부분 협회에서 교육하니까 교육 받아야 등록 신청도 되고 사무소 근무도 되고 우리 교육 배울 건데입니다. 그다음에 2번 볼까요?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어디다가요? 옛날에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 근데 요 규정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두어야 한다 있습니다. 둔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둬도 돼.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에다가 우리가 협회를 하나 만들어 갖고 아까 뭐 정관에 300에 600에 이런 절차만 고치면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에 둘 수도 있다. 근데 처음에 법은 서울에 반드시 주된 사무소 두라고 했습니다. 그 비싼 땅에다가 뭐하러 두냐고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유어머, 이제 별로 이제 중요하진 않고요. 회원의 풍유지. 여기도 회원이지 개업이 아니요. 첫 번째 1번에 회원 꼭 밑줄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제도 연구나 개선에 관한 업무입니다. 제도 개선. 협회가 정말 제도 개선 한번 하면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저것들이 신경 안 써 맨날 돈만 밝히고 입니다. 세 번째, 회원의 자진을 향상을 위한 지도나 교육, 그리고 연수. 그러니까 여기도 연수 교육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간단한 교육하고 연수. 그 교육도 실무 교육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육입니다.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정말 아주 간단한 거입니다. 무릇 인간만 이렇게 나간다는 협회의 유지연자. 그건 안 물어봐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협회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게 요 정보 제공입니다. 저 거리정보 사업자가 협회요. 거리정보 망 제공에 관한 업무. 협회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망을 협회를 통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협회에 거의 대부분 가입합니다. 공제가 조금 비싸죠.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제사업. 협회는 제일 해보고 하려는 게 바로 공제사업. 우리한테 매년 19만 8천 뜯어가니까 공제사업. 그리고 하여튼 비영리 사업으로 회원 간의 상호부조. 좀 아주 철저하게 회원이죠. 1번도 회원, 3번도 회원, 4번도 회원, 6번에 기업번도 회원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그걸 내보려고 많이 시도 안 돼요. 그리고 뭐 님번은 아예 의미 없고 그 정도. 그리고 밖에 이제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절대 무슨 중개업한다, 경업한다, 영리 목적으로 한다 그런 건 없다.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거의 안 낼 정도고요. 그 다음에 수탁 업무를 받아서 저 시도사가 바쁘니까 실무교육, 그러니까 실무교육, 연수교육, 협회 가서 받으실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이제 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협회도 시험에 관해서 바로 업무를 맡아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협회가 시험 내면 엄청 어려워져. 그입니다. 요 바닥 청사는 더 어려워져. 그입니다. 빨랑 이 바닥을 좀 떠나야지 주관식도 안 만나고 협회도 안 만나고 그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77페이지에서 이제 감독명령 누가 한다고요? 바로 국장. 그리고 박스에 있는 우리 매수 신청 대리는 아예 거의 뭐 볼만한 거는 없을 정도니까요. 자, 1번, 2번은 그래도 약간 의미 있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를 감독을 하고요. 야, 우리한테 실무교육 받아라. 그런 사람이 바로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실무교육 받으라고 하는 사람 누구게? 그런 것들은 지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의장은 우리의 개업에 우리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받아주는 사람. 법원에서 바로 이제 경매하니까 바로 개업공인사에 바로 등록을 지방법원의 장이 바로 받아줄 겁니다. 우리 세종시는 대전으로 하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정말 아예 의미 없을 정도고 1번, 2번 정도는 시험 문제는 안 내봤지만 그래도 주의는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감독명령. 아까 우리가 봤었던 자료 제출, 업무 보고 이런 게 이제 감독명령. 이런 문장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고. 근데 동그라미 1번은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체 없이. 근데 이 지체 없이를 7일 해가지고 시험 문제 몇 번 내봤습니다. 7일 아닙니다.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아라 합니다. 창립총회 의결 내용을, 그러니까 총회면 우리 개업들이 다 모였죠. 그러면 국장은 엄청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되냐고 지시 없이 꿈을 걸지 말아라. 그걸 또 칠을 해놓고 어디 틀렸냐. 그걸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두세 번 내봤습니다. 지시 없이 위에다가 7을 X라고 주해놓으셔야 됩니다. 숫자 잘 봐야 되는구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신고. 근데 여기는 설치해놓고 나서입니다. 설치하고자가 아닙니다. 해놓고 나서. 제재도 없습니다. 지회는 등록관청에다 신고. 자, 요게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승인을 어디에 하자면 우리 공제규정, 이제 공제료. 그 다음 이제 그런 것들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국장한테 공제규정은 승인 받는다. 그건 조금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 저건 정말 시험 문제 돼봤습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근데 저걸 총 수입액 하면서 시험 문제를 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협회가 정말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마 오늘도 하고 있을 겁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매일같이 할 건데 그 수입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받는, 근데 여기는 우리한테 받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그리고 이상도 주의하시고 10%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공제료 수입액만 총 수입액. 그래서 왜 틀렸냐? 그렇게만 내본 적이 있었답니다. 총 수입액은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 받은 공제료 수입액만 100분의 10 이상이다. 라고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우리 국장이 다 제동을 거는데 책임 준비금을 제일 아래줄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사고쯤은 내줄 돈인데 그걸 협회가 왜 쓰냐고.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국장이 안 돼 그러면 쓸 수도 없어.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이제 요 실적 공시 요런 거 정말 중요하고요. 자, 먼저 회계연도 종료 후. 자, 우리한테 돈 받죠? 그리고 협회가 다 쓰지는 않죠? 그러면 일간신문이나 협회부 등에 공시를 할 건데 얼마 이내? 3월 이내에. 저것도 3개월도 원래는 2개월이었다가 법에서 짧다고 난리를 치니까 협회에 좀 늘려줬습니다. 3개월로. 요건 상당히 중요한 숫자니까 3개월. 꼭 한번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정명령도 국장, 그 다음에 개선명령도 국장, 그리고 금융감독 원장이 한번 나와. 7번이 이제 아주 중요할 거예요. 여기 이제 번지수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5번, 6번, 7번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자, 먼저 6번째 협회가 바로 공제규정 준수하지 아니해서 이제 그리고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저 앞쪽에 누가 시정을 하라는 시정명령 내릴 수 있냐고. 누굽니까? 국장. 그리고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저 앞쪽에 국장은 꼭 박스를 씌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도 국장, 시정명령도 국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금융이다 보니까 여긴 돈, 공제사업은 정말 돈입니다. 바로 법률은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요. 바로 금융감독원 원장. 7번째 금융감독원 원장은 정말 박스를 좀 잘 표시나게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국장 아니요. 국장은 돈은 전문가가 아니요. 보실까요? 오히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을 해서 본인이 못하니까요. 공제,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해서 검사. 공제사업의 검사입니다. 공제사업의 검사는 누가 한다? 국장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원장.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금융감독원 원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공제사업하고 이제 공제운영위원회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될 건데 운영위원회도 상당히 아마 저기 이제 우리 협회 쪽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공제사업이 돈이다 보니까 그 돈을 심의를 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을 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뭘 둔다? 운영위원회. 근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아니면 두는지. 먼저 둔다가 맞습니다. 근데 저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럼 우리 푼틈을 4번에 썼습니다. 여기는 둔다. 반드시 둬야 됩니다. 공제사업은 돈이다 보니까 돈은 계속 감독을 해야 되니까 협회에다가 반드시 여기다 개인 또 국토교통부 그러면 안 되고요.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 둔다. 무조건 필수적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협회 둔다.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여러 사람, 19명 저렇게 많은데, 협회 임원, 그리고 중개업, 그리고 금융 분야, 보험 분야, 뭐 이런 거 안 틀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을 하는데 저 끝에 볼까요? 몇 명이라고요? 19명.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에서 11명인데, 여기는 19명씩이나 됩니다. 19명.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아예 내볼 만한 문제는 아닌데, 바로 공제사업에 관한 심의. 바로 요게 이제 8개 쭉, 요게 바로 8개 한 번도 안 내보겠는데 다 돈, 사업계 그 아래 예산,
차익금은 빌려 쓴 돈, 예산 집행 다 돈하고 관련되잖아요. 공제금. 그리고 공제금도 우리한테 19만 8천 원 받으니까 그것도 다 돈. 이런 게 이제 돈하고 관련된 것들, 그걸 바로 심의라 합니다. 그 정도만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19명을 만들려니까 바로 아래쪽에 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2호, 3호는 협회 회장하고 이사회죠. 제일 아래줄에 회장, 이사회. 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선임을 해 놓으면은 협회가 정말 다 말아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미만으로 적게 해라. 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8명이면 거기다 3분의 1 나면 6명 나오겠죠. 6명이 안 된다는 소리죠. 5명까지만 둬라.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뭐 내지는 않을 건데, 일본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해서 협회 운영위원회에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 반드시 필수적인 기관인데 한 명 정말 지명해놨을 거고요. 그리고 2번, 3번 협회 회의장, 협회 이사회, 요 사람들이 선임하는 사람은 적어라. 요 분이 바로 3분의 1입니다. 2번, 3번 두 개 묶어다가 3분의 1 미만으로 적게 둬라. 이게입니다. 협회에서 많은 사람들 선임하면 안 돼.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3분의 1 미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이좋게 협회 회장이 출연하고요. 국토교통부장이 승인을 합니다. 요 사람 어떻겠어요? 회장이. 그럼 국장이 알았어라고 그냥 다 알았어. 형식적으로 도장 꽝 해주겠죠. 가번에 대학의 부교수, 뭐 정교수 아니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분야에서 전공을 좀 했던 사람. 요거 정도 그냥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고 공인회계사 옆에 공인중개사도 있네요. 저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까지만 나왔습니다. 여기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조금 뭐 한 사람씩 막 정말 더 들어가요.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도 여기 위원이 될 수가 있고, 저 19명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자 앞에도 있었고요. 자 임원 이상으로 직이 있거나 지금 현재 있거나 있었던 사람, 현재도 되고 과거도 되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라본에서 저 숫자 때문에 밑줄 그어놨습니다. 정말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제조합, 저기 아마 버스라든지 뭐 저기 지역농협 이런 데는 공제가 있어요. 공제를 좀 잘하는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상당히 기간 길죠. 5년 이상을 종사했던 사람, 저기다 3년이라고 속이려나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한 번도 아직 안 내봤지만 맨날 저런 숫자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번 불량품업은 신고 들어가는 소비자 단체, 그 다음 소비자 원. 근데 여기는 현재입니다.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그러니까 예전의 사람 말고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사람만 19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이런 걸 치사하게 내놓고 이 사람 되게 안 되게 해놓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는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이원의 임기는 얼마다? 2년.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횟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한 번. 거기 1회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가요. 요 횟수 얘기 없이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럼 천년만년 계속 해먹는다고요? 못 해먹어요. 여기입니다. 자, 2년. 그리고 나머지 1회에 한해서 연임은 또 2년. 정말 4년이면 조용히 죽을 살다 죽습니다. 4년 후에는 더 이상 못 해먹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위원장.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만 있었어요. 여기는 또 숫자가 많은지 부위원장이 있네. 거기 부위원장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정책은 X, 정책은 없더라고입니다. 정책은 저기 공인중개사도 없었는데 여기는 있고, 그리고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었는데 여긴 또 있고, 거기 7명에서 11명이니까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옆에 이제 부위원장, 여기는 호선, 여긴 또 개인 또 국토교통부 차관 그러면 안 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 무슨 술자리처럼 네가 해봐라 라고 하는 호호선, 서로 선임한다는 호선 주의하셔야 됩니다. 7번째는 아예 뭐 문제감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8번째, 저기 정책심의위원회는 그냥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자 앞쪽엔 저런 소리가 없었는데 여기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신, 위원장이 내가 대신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대신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째도 이미 시험 문제 4번 적이 있었고요. 먼저 회의를 열 때는 제적, 과반수 으로 개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회의를 열 때는 좀 까다롭게 합니다. 근데 우결할 때는 있는 사람만,
근데 여기다가 제적 과반수를 우결한다. 이렇게 해놓고 어디 틀렸게 이걸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4번 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출석. 자, 거기다 출석에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 제적 X. 저것들이 아주 신경 안 쓰면은 일단 정신줄 놓으면 뒤통수 얻어맞습니다. 그냥 틀리는 게 아주 소나기가 올 정도로 다 틀립니다. 주셔야 됩니다. 출석이 맞아. 여기는 제적이 아니요. 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도 또 차이가 있는데요. 저쪽 앞쪽에 정책 시면은 그냥 간사만 간사라고 있는데 여기는 또 서기가 있네. 여기는 서기가 또 있습니다. 서기. 그러니까 앞쪽에는 정책 시면은 간사만 있었고 서기는 없었고, 근데 협회는 19명 아주 바글바글 하더니 서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앞에는 없더니 있고, 부위원장도 앞에는 없더니 여기는 있고, 그 다음에 서기도 앞쪽에는 없더니 여긴 또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딱 3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는 안 물어볼 것 같긴 하고, 너무 차이가 좀 있는 단체라서. 그 다음에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같고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간사, 이렇게 이제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저 업무를 보고하고 보관하는 사람. 뭐 그 정도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저 앞쪽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징계해임은 여기도 국장입니다. 아까는 시정명령, 여기는 개선명령. 아까는 개선명령, 여기는 시정명령.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여기죠. 임원에 대한 징계, 그리고 해임을 요구를 하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합시다. 저 위에는 개선명령이고 여기는 시정명령이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정명령 약간 좀 차이가 있어. 시정명령도 국장만 좀 박스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뒤에 바로 이제 여기도 이제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이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여기에 바로 이제 아까 보셨던 시정명령.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인가사항들은 뭐 크게 뭐 중요할 건 없을 건데, 아까 협회 설립할 때 인가,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보고인데 지체 없이지 7일 아니요. 그리고 지부지회는 아까 보셨던 등기까지 아닙니다. 인가도 아닙니다. 그냥 신고는 그냥 서류만 딱 맞으면 알았어 하고 받아주고 끝. 그 다음 이제 아래 지부 지휘에 정말 신고무 다 됩니다. 그리고 공제구정의 재정, 변경, 그 다음에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여기도 승인, 딱 승인 절차만 얻으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업무 위탁에서 업무 주체는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협회나 아무데나 아닙니다. 대통령령에다가 정하는 기관이다. 위탁. 허접한 곳이 아니라 위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업무 위탁을, 자, 일본에서 이제 거의 잘 안 내고요. 자, 먼저 시도지사가 실무가 바쁘니까 누구한테 아래, 그냥 대학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학과가. 왜냐하면 그 학과에서 대학 교수님이 강의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학과가 없는 대학은 실무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좀 독특하니까 부동산 학과가 없는 대학은 그냥 아무 대학이나 전화해갖고 실무교육 거기 하세요 그러면 저가 한정재산이라고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기 강남대, 건국대 몇 개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회도 이제 여기서 대학이 돈이 안 되니까 협회가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아예 우리 실무교육 하는 곳이 없으니까 괜히 또 어디 토지공사에다가 실무교육 하세요 그러면 저것도 한정치산자 그럴 겁니다. 거기는 아예 물어보지를 마세요. 지금 아예 공기업은 하는 곳이 없고, 그리고 대학은 가끔씩 하는 곳이 있기는 있고, 그리고 거기도 전국 대학이 아니라 부동산 학과가 있는 대학만 가능해. 저기 뭐 서울대, 연대 이런 데는 없어요. 여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학원이 있을지 몰라도 되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시험. 시험은 협회가 없습니다. 공기업하고 준정보기관 그리고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대학 X. 대학은 정말 시험만큼은 맡길 수 없다. 지는 대학생한테 다 풀어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업무를 맡기면,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아래 보시니까 제일 아래에 기관의 명칭이나 그다음 대표자, 그 다음에 업무 위탁의 내용을 관보, 신문에는 안 나옵니다. 관보에만 뭐한다? 고시한다. 관보에다가만 꼭 동그라미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포상금 정도는 이제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또 나오니까 바로 오늘은 포상금까지만, 포상금까지만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81페이지도 포상금은 별표를 꼭 세게 해놓으시고, 요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포상금. 정말 매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한 사람, 여기다
무등록이니까 무라고 한번 써놓을까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사람. 그러니까 작년도 시험 문제가 유사명칭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 나온다. 왜 틀렸게? 유사명칭은 안 나와요. 그게 시험 문제가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무거운 거 무등록 중개업한 사람, 그 사람을 신고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거지, 그러니까 3학년 3반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건데 3학년 3반에 무거운할 때 거지, 그 사람 두 사람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등록 안 한 사람, 두 번째 등록을 해도 거짓으로 한 사람, 이 사람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돼요. 정말 등록증 자격증 양도돼요. 자,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1학년 일반인데도 양도되어만큼은 요거는 포상금 주겠다는 겁니다. 뒤에 양수되어 받은 사람. 그럼 앞글자만 따보니까 1번 무, 자 2번 거짓이죠. 무거우면 세 번째 양도, 무거우면 양도해라. 무거우면 양도해라. 요 세 개가 바로 포상금 나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포상금 얼마라고 한 건당 50.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가 정말 나옵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가 26회 때 전부를 보조한다 해놓고 왜 틀렸게? 전부 보조 안 합니다. 100분은 얼마라고요? 50. 50을, 그럼 100분은 50이면 포상금이 50이니까 보조는 얼마씩 합니까? 25만원. 25만원 어디 막 번 적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100분의 50이 25만원 안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도 돈이 없다고 꼬리 팍 내리네. 전부는 보조 못하네. 반토막. 그래서 50% 그것만 보조해. 그러니까 전부 아니요. 시험 문제 주의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정말 중요하고 언제 줄 건데, 먼저 포상금 행정기관이 이것을 발각하기 전에 세종시장이 먼저 덮쳤다. 먼저 안 덮쳐요. 나오라고 해도 나 덮다고 안 나옵니다. 시원한 에어컨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고 고발한 사건에서 검사가 뭐 있을 때 공소제기. 공소제기 꼭 밑줄 한번 해주실까요? 소제기가 됐을 때. 그러면 불기소. 소제기 안 하는 것은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 잠시 소를 보류시키는 게 바로 기소유예. 그러면 소제기를 아예 안 하는 무혐의, 포상금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 그러니까 주할게 불기소하고 무혐의는 혐의가 없는 거니까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근데 무죄는 포상금 줘야 안 줘요? 무죄 포상금 줘요. 공소제기 해서 무죄 결정이 난 거니까 아예 안 간 무혐의는 포상금 안 주는데 혐의가 없으니까 무죄는 포상금 준다는 겁니다. 요게 아주 중요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포상금 지급받고자 하면요, 저기 괜히 또 수사기관에 가갖고 돈 주세요. 옥상에 바로 끌려갑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먼지나게 얻어 터집니다. 신청서는 어디다가 제출하고요? 등록관청. 저기 세종시장님이 손이 엄청 많은 겁니다. 맨날 주차장 속에 갖고 돈 많이 쌓아놨습니다. 바로 등록관청 한 군데, 등록관청 옆에다가 수사기관 액수. 아직 안 내봤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포상금 못 준다는 겁니다. 수사하는데 바빠 죽겠다. 수사는 받아줘도 신고는 받아줘도 돈은 못 줘. 돈은 등록관청에서 줍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 만에 줄까요? 저 1개월도 심하게는 안 내봤지만 그래도 3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이렇게 의심 많아갖고 조회. 그 조회라는 게 공소제기는 됐나, 그리고 기소유예 결정은 났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급을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신청물로부터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줬다가 아니면 뱉어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다 시켜버리니까 결정일로부터 얼마? 1월에다가 꼭 동그라미 할까요? 아까 실적 때문에 공인주사협회 실적 3개월 때문에 헷갈립니다. 1개월, 2개월도 아니고 그래서 2개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등록관청 한 군데 빠르게 주겠다. 1개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요놈만 그냥 무조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산해봐라 문제도 요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그 하나의 사건을 갑 이렇게 써놓고 무등록이라고 써놓을까요? 갑이 무등록이요. 그 갑이라는 무등록을 2명 이상이 공동, 그럼 공동에다 A, B를 써놓을까요? A, B 두 사람이 팀을 짜갖고 갑 무등록을 신고를 좀 해놨다는 겁니다. 계산해봐라. 바로 문제가 나옵니다. 신고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을 어떻게 준다고요? 균등. 균등. 그러면 거기 공백에다가 A 25, B 25, 50, 50 이렇게 모시고 한 건당 아까 갑 한 건, 그 무등록 한 건 50이니까 2명 이상이, 2명이면 공동. 그러면 균등 똑같이 쪼개갖고 25, 25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입니다. 25, 25 이렇게 쪼개준다는 겁니다. 근데 다음 한번 볼까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를 봤어요. 우리 A가 나 B 때문에 끌려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B 다 줘라.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포상금의 지급을 이렇게 합의해서 신청하면 어떻게 준다고요? 그 합의된 방법으로. 근데 시험 문제가 합의를 해도 균등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출문제. 지금 세 번째 끝에 합의된 방법. 그 옆에다가 균등 X. 합의된 방법으로 주는 거지 균등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세종시장이 말 잘 듣는 아주 순둥이라고 했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십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완전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그럼 거기도 하나의 사건을 갑 해놓고 무등록이라고 한번 써놓을까요? 무등록. 네,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막 A, B, C 쫙 같이 온 것 같긴 한데 번호표가 있다는 겁니다. 2건 이상이 신고 고발이 접수. 그럼 접수에다가 9시 아주 슬라이딩까지 갖고 번호표 잽싸게 1번 뽑으신 분 저녁에 텐트 치고 거기서 주무시고 이제 지금은 잘만 합니다. 그래서 접수가 바로 9시 누구요? A. 10시에 B가 왔습니다. C는 막 오후 2시에 오고 D는 문 닫으려고 6시 되니까 이제 왔습니다. 아주 눈곱대고 이제 일어나고 6시 왔습니다. 자, 이러면 4명이 왔다고 다 쪼개줄까요? 못 쪼개줘. 접수 1번 타자, 2번 타자 순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그죠? 제일 빠른 사람입니다. 먼저 일어나신 분께입니다.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께입니다. 최초 1번 타자가 A 50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A 50 다른 사람 절대 없어요입니다. 달라가면 손바닥 기지개 얻어맞습니다. 바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합의된 방법이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뒤에는 정말 아예 뭐 볼만한 건 아예 없을 정도니까 딱 그 정도.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고 오늘 이제 마무리 한번. 여기도 정말 중요한 거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네 문제가 정말 나와요. 협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22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계속 나오니까 정관 작성할 때 몇 명, 우리도 한번 협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 받을 때는 얼마, 정관 동의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장립총회 동의인데 서울에서는 얼마, 광역시는 얼마, 경리원 티것 2번은 내봤다. 자, 먼저 정관 작성할 때 몇 명 필요하다고요? 300입니다. 300. 정말 그 숫자 중요합니다. 300. 그리고 창립총회 동의는 더블로 늘어납니다. 거리정보 사업 때 500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얼마? 600. 요거 600입니다. 서울 옆에다 광역시 나오면 700이 되어버립니다. 서울만 얼마요? 100.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 두 개니까 얼마? 20. 이거 뭐 계산해도 안 나와입니다. 서울에서는 100이고,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여기는 20명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600명을 채우라는 겁니다. 서울에서만 600명 안 돼. 주하시려면 뭐 동네 장사하는 거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인가. 여기다 좀 허가 그러면 안 되고요. 인가. 국가 규제 중에서 제일 세다는 게 인가. 국장한테 인가 신청서 써서 내라. 아직 안 끝났어. 정개하면 성립입니다. 그리고 지부지구에 정말 많이 냈는데 지부는 어디다가요? 시, 군구가 아니라 시도입니다. 부도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지회 어디라고요? 시군국입니다. 우리 갖고 하긴 좀 어려운데 대전광역시 지부 이렇게 쓸 거고요. 그리고 저기 중구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거기는 지회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일단 시도에다가 뭐 시군구에다가 뭐 이건 아주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니네 단체도 모르니 막 이럴 겁니다. 실무局어디 가서 받으려고 그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 틀린 건 아니고 공제규정의 승인이나 책임준비금 승인 다른 사람 뭐 금융감독 그러면 안 된다고 개선명령 시정명령 그리고 창립총회 의결보고. 근데 여기 의결보고는 국장이 아주 궁금해서 죽는다. 7일이 맞아요? 지체없이가 맞아요? 지체없이 저걸 또 냈었다는 겁니다. 7일. 그것도 막 연거푸 막 두세 번 내봤습니다. 7일 말고 지체없이 아주 국장 기다리다가 목 부러진다고 한다. 지체없이 2, 3일 지나지 말라고 고소리 합니다. 그다음 이제 공제사업의 검사는 정말 중요한데요. 공제사업은 돈이요. 돈 검사하시는 분은 누구요? 저기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만 까는 사람입니다. 바로 국장 아니고 누구요? 금융감독원. 여기서 이제 한번 금융감독 원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공제사업을 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준비금 정말 중요하고요. 적립비율은 얼마라고요? 공제료인가요? 옆에 총인가요? 공제료. 총수입액 또 내볼 만합니다. 총수입액 말고 협회가 얼마나 수입이 많은 데입니다. 오늘 또 막 13만 원 받고 실무거의 매일같이 하도 많은 게입니다. 옆에 이제 100분에 얼마라고요? 50 말고 100분에 10. 금방 보시던 포상금 때문에 52. 그럼 주책맞게 또 50은 왜 생각나냐고? 포상금 때문에. 그리고 이상 이하 여기가 더 헷갈립니다. 이상이 맞아요? 이하가 맞아요? 이상이 맞습니다. 오히려 많이 남겨놔라. 이상.
뒤에가 오히려 더 헷갈려 보고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총수입액 해놓고 왜 틀렸니? 공제료라고 주하셔야 됩니다. 뒤에도 신경 써보시고요. 그리고 운용실적은 2월이 맞을까요? 처음에는 2월이었었다는 겁니다. 2월 28일 이상한 달도 있더만입니다. 여기는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3월은 31일까지 있어. 좀 길게 3월 이내입니다. 3월. 그리고 뒤에는 안 내봤는데 공제계약자가 맞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공시할까요? 실적 공시는 공제계약자가 맞습니다. 국장 돈이 아니잖아요. 공제계약자. 꼭 이런 거 속여볼 만합니다. 저것들이 맨날 속여갖고 네요. 국장한테 공시한다. 아니요. 국장한테 보고한다고 했어요. 보고. 총회 의결 내용을. 요거는 공제계약자 돈이니까 공제계약자한테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우리 공시법처럼 공개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500만 원 약과대로 얻어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용위원회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업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업무를 집행을 하고 감독을 하기 위해서 운용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다. 뭐가 맞대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반드시 둔다. 정책심의위원회가 둘 수 있다. 여기는 둔다. 협회에다가 둔다. 개인 또 운용료를 국토교통부에 둔다. 아니고 계십니다. 여기는 협회는 협회에다가 둔다. 반드시 둔다. 그리고 위원은 거기 몇 명 이내래요? 19명. 걔들 7명, 11명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저놈은 정책심의위원하고 엄청 헷갈려 그럽니다. 19명 이내. 바글바글. 그러니까 막 부위원장도 있지. 서기도 있지. 공인중개사도 이직입니다. 좀 사람들이 많더만. 그리고 협회하고 관련된 저 위원회 수는 3분의 1 미만일까요? 이해할까요? 미만. 적게 들어가라고. 저기도 미만. 공인중개사 숫자 쓸 때는 3분의 2 이상 그랬는데 적게 들어가고 미만이 안 들어갑니다. 미만이요. 아까 18명. 거기다가 3분의 나면 6명이 나올 건데 6명도 들 수 없다는 겁니다. 협회 회장. 이사회 추천하는 사람은 선임하는 사람은 바로 3분의 1 미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적게도 아주 협회 저것들 다 말아먹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위원장 술자리가 돼 호선 그거 틀렸다는 거 아니고 장관 아예 아니고 차관은 저기 정책심의위원회고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딱 2개가 있는데 엄청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임기는 얼마라고요? 2년.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연임할 수 없다 그래도 되는데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인데요. 이래저래 아주 속 새긴다 그럽니다. 그리고 간사 옆에 서기 위원장이 임명하고 저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서기 없더만 부위원장 없더만 여기는 서기하고 부위원장이 있더라. 자, 그 서기 아래다가도 부위원장 한번 딱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거기는 없어. 꼭 내놓으셔야 됩니다. 차이점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무조건 나와요. 포상금 무조건 나온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대상 요건에서 정말 작년도 유사명증이 포상금 나온다. 안 나와. 무거운 양도에 무등록으로 중개하시는 분 거짓으로 등록을 하신 분 이제 다음 주 3학년 3반에서 무거운 거 하면서 두 분을 보실 거예요. 무등록하고 거짓이요. 그 다음에 양도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하신 분 정말 무거운 양도라. 그 무거운 양도라 그게 바로 포상금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포상금 안 나온다는 거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틀린 건 아니고 수사기관에도 신고가 되고 거기 이제 하나만 동그라미 해놓으면 안 됩니다. 등록관 정도 신고는 되고 수사기관 당연히 수사하는 곳이니까 신고는 돼요. 돈 달라고 할 때 조금 더 지급이 나올 건데 돈 달라고는 수사기관에 가면 손바닥 얻어맞아. 그다음에 지급해 보실까요? 포상금 50 그리고 보조금액 100분의 50이니까 25만 원. 이제 그건 틀렸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내에서. 그러니까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그러면 액수 금액 보세요. 25만 원밖에 보조는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꼬리 팍 내리더만 그입니다. 그리고 지급 조건 중요합니다. 최소한은 공소직이 돼야 이제 거기 아래 나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결정이 났을 때 그리고 거기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일로부터가 아니라 그리고 등록관청하고 수사기관 중에서 누가 지급한대요? 둘 다 지급을 안 해요. 여기는 등록관청 수사기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고만 받아줘 계십니다. 수사는 쫓기니까 수사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돈 주세요. 그러면 손바닥 얻어맞습니다.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 이제 불기소는 소재기를 안 하는 게 가지도 않아요. 불기소는 포상금 줄까 안 줄까요? 그리고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등록인 줄 알았더니 무등록 아니래. 그럼 오히려 무고죄로 교도소 갈 수가 있습니다.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거기다 X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 근데 무죄도 안 나와. 계산도 안 해. 그럼 이제 틀려 그럽니다. 근데 무죄는 포상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죄 포상금 있어요.
공소제기 했잖아요. 공소제기 해서 결론이 무죄로 난 거니까 소제기 안 하면 안 주는 거고요. 소제기 하면은 유죄무죄 안 가립니다. 여기 포상금 줘요. 계산해야 됩니다. 이런 거 계산하려고 정답을 자꾸 틀려 주셔야 됩니다. 계산해봐라.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건 이상의 공동으로,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준대? 공동 A, B 값을, 그죠? 균등하게 배분을 줄여다가 균분 이겁니다. 똑같이 쪼개줄게. 25만원, 25만원, 그 균분입니다. 그리고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으로, 옆에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등이다. 그건 아니다. 그입니다. 그거 주의해라.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됐대요. 1번 타자 A, 2번 타자 B. 그리고 C는 6시 되니까 문 닫으려고 하니까 이제 눈곱대고 이제 등장하시네. 균등하게 배분 아닌데요. 최초. 그건 접수니까 최초죠. 1번 타자한테 뭘 하죠? A한테 몰빵으로 50만원 모두 줍니다. 2번, 3번 니네들은 없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4번째 금방 보셨던 행정처분의 승계, 요걸 오류하신다. 처분을 한다 못한다. CEO. 먼저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언제로부터 몇 년간 승계할까요? 처분일일까요? 폐업일일까요? 처분일. 여긴 처분을 얻어맞고 그 후에 폐업하는 거니까 처분일로부터. 폐업은 아무런 그죠? 제재가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1년을 다시 세고 3년을 셀 거 없다는 겁니다. 처분일로부터. 근데 몇 년간 승계합니까? 승계는 1년, 거기다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건 1년 동안만 승계, 정량률의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3번이면 따라가. 자, 등록 취소 계속 따라가니까 폐업에도 소용없다. 그 다음에 처분하겠다. 자, 폐업 전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는 한 거고 아래는 하려고 하니까 먼저 폐업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등록 취소할 거예요. 그래도 업무정지 내릴 거예요. 폐업해봐야 소용없어. 근데 주위에서 과태료는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없다. 정말 규정 없습니다. 과태료는 때리기 전에 잽싸게 잠수되면 우리가 100만원 이런 거 안 내도 됩니다. 과태료 X 아직 안 내봤는데 그건 처분 못해요. 저기 승계만 나온대요. 승계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X는 이미 폐업 기간이 3년을 넘어갔다. 이놈은 등록 취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업무정지이면,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폐업 전에 처분이 업무정지면 3년 초과했을 때 처분 못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닌데요. 업무정지는 1년입니다. 1년 초과하게 되면 처분할 수 없다. 폐업 기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CEO. 지금 하나밖에 없다는 그 CEO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는 발생. 그러니까 이 발생에는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발생한 날로부터는 오래 가라. 얼마? 1년이 아니라 3년. 이게 번지수 찾아가 정말 어렵습니다. 발생했던 날로부터는 3년. 그 발생이 포인트입니다. 발생하고 있으면 3년 경과했을 때 심장 약하신 분은 차라리 폐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1년입니다. 저것이 언제 때리려고 2년 6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바로 3년이 경과해야 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CEO. 자, 거기다가 교육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자, 먼저 실무교육. 저 내용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실무교육은 실무하기 전에 바로 개론 빼놓으면 다 법이니까 법률지식 한번 다시 배워봅시다. 요거 법률지식이고요. 그리고 실무교육 받는 사람 누구게? 그것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개업하고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는 저 책임자가 직무교육 받는다. 커피 타는 교육을 책임자가 받냐고 그입니다. 실무, 그 다음에 임원사원, 제일 아래 박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받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막 섞어서 중개보전 빼놓고 섞어서 실무교육 받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인데 시간은 꼭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시간은 먼저 28을 쓸 건가요? 12를 쓸 건가요? 3시간, 4시간을 쓸 건가요? 28입니다. 28이라고 먼저 써놓고요. 그리고 48에 32,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오후 해갖고 8시간씩 합니다. 48에 30일. 하루는 오전만 할게. 그래서 28일입니다. 4시간 빼줄게. 입니다. 오전 오후 딱딱 4시간씩 맞춰서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연수교육 법제도의 변경 2년마다 받다 보니까 법제도가 엄청 변경돼서 공법세법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개업하고 소속하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 맞는데 여기는 28 써놓으면 안 되고 3시간 4시간 X입니다.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12 그죠? 12입니다. 12에서 16 28에 16입니다. 이틀입니다. 계속 2로 끝날 거예요. 2, 1 그리고 몇 년마다 요걸 어떻게 할까요? 2년 전을 하면서 속에서 정말 욕 나옵니다. 요거 아주 2년만 되면 딱 주기적으로 욕을 하게 생겼습니다. 2년마다 받는 교육. 그리고 얼마 전에 통보한대요? 2개월. 정말 다 2로 끝납니다. 이틀.
그래서 28은 16이고 2년마다 2년이고 2개월 전에 통보하고요. 아주 쌍욕에서 쌍욕으로 끝납니다. 아주 욕 나오는 교육, 연수교육 주하셔야 됩니다.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공고한 후에 통보한다. 공고는 한다 안 한다. 누구 보라고 공고한대요. 그거 가지고도 치사하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통보 아래다가 연수교육 아래다가 공고 X. 아마 또 내지는 않긴 할 것 같은데 워낙 괜찮은 문제라서 저기 거리사고 예방교육이 공고가 나오고요. 여기는 공고 안 나와. 그냥 개업하고 써서 니네 연수교육 받으러 와. 이렇게 통보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어디다가 보라고 공고는 왜 안 돼요? 주하시더라. 공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 커피 타고 청소하는 교육, 직업 윤리, 중개 보존이 받는다는 교육, 그리고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도 정말 실시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교육이니까. 등록관청이 언제 해볼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너도 한번 해봐라. 직무교육, 저 커피 타는 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여기 시간 얼마래요? 28서 넣으면 큰일 납니다. 12서 놔도 큰일 납니다. 그죠? 여기는 3시간에서 4시간. 우리 수업 시간하고 비슷해요.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교육이 직무교육입니다. 정말 일어나고 제발 좀 일어나서 얼른 집에 가세요 라고 점심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벌떡 일어날 건데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시간은 아주 쉬운 문제 많이 냈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지침, 시도지사가 잘못하네 전국적으로 균형 좀 맞춰봐라 그입니다. 어느 제고 막 풍수지리 하고 안 하고 이러니까 똑같이 맞춰봐. 근데 누가 지침을 마련한다고요? 국장, 시도지사가 잘못하니까 뭔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래요. 저것들이 맨날 임자 받고.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여기는 가로에 보시면은 중개보존도 받아요 교육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안 받아도 되는 교육. 하여튼 개업도 모두 다 합니다. 모두 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받을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틀린 게 아니라 국장도 실시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등록관청도 우리 개업도 다 모였고 저 거리사고 예방교육 때문에 그리고 국가도 다 모였고 다 모였다 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통보한대요. 2월 아닙니다. 10일. 근데 여긴 열흘입니다. 왜냐면 우리도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인데 참 유익하니까 가볼까 말까 열심히 생각하게 생겼다. 열흘입니다. 그리고 저 국장도 비용을 자기들이 대주니까요. 열심히 생각하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고하거나 통보합니다. 공고하면 통보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봐라. 받으러 올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뒤쪽에 중개보수 조금만 얼른 해보시면 중개보수 우회를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보수 계산 한번, 근데 이제 1억 8천. 저번에 아마 1억 9천이었을 겁니다. 1억 8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중개보수는 곱하기 2 한다, 안 한다? 한다. 곱하기 2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억 8천이니까 1억 8천에 이제 여기는 21다시 저번에 이제 비슷한데 1억 8천이니까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8개 이제 9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1억 8천만 원. 여기다 이제 요율 0.5% 그렇게 줍니다. 주택은 항상 1000분의 5라고 하든지 0.5% 더 많이 쓰니까 0.5% 근데 항상 함정이 있을 거예요. 한도액이 있다는 겁니다. 한도액 얼마? 80. 계산기 둘러서 나온 금액이 한도액을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퍼센트하고 0점 3개 떼버리자. 1000분의 5하고 똑같으니까 3개 떼버리죠. 그러면 얼마예요? 5. 그럼 5, 8에 40이니까 4 올라갔죠. 5, 1은 5니까 90. 근데 90만 원은 바로 뭐라고요? 산출액이 그죠? 뭐를요? 한도액을 넘어갔대요. 여기입니다. 한도액 80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90만 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러면 이대로 받으시면 그대로 교도소 가셔야 됩니다. 아주 경찰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80. 근데 아직은 80만 원이 정답은 아닙니다. 중개 보수는 쌍방한테 똑같이 받을 거니까 매도 매수인 곱하기 2. 그리고 그냥 우리 시험 문제가 값에게만 이러면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방이라는 소리고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보수는 그럼 곱하기 2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개 보수는 쌍방한테 똑같이 받을 거니까. 그럼 얼마래요? 160만 원. 하여튼 1억 6천 넘어가면 하여튼 무조건 160만 원 나올 겁니다. 여기는 160만 원 정답. 180만 원 이런 분 교도소 가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자, 2번. 자, 요 2번 같은 게 우리 시험 문제 감이 된다. 보증금은 500. 그리고 월세가 40. 여기다 이제 24를 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래. 예전에 잠시 그랬습니다. 대가님은 70. 자, 먼저 100을 먼저 곱해보니까, 그죠? 10만원대 100만 천. 동그라미 2개 더 쳐보면 나오죠. 4천. 4,500.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안 됐죠. 이상이 안 되면 그대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낮춰.
환산 개수를 낮춰 100이 아니라 70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47에 28. 2,800만 원. 2,800만 원에다가 보태기 얼마? 500. 3,300. 이거 뭐하러 전자계산기 막 그것도 전자계 안 주고 팰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들고 패시면 안 되는데 3,300. 그래 거기다 이제 요율 주고 있습니다. 2번에 3,300만 원까지는 바로 암산 정도로.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100을 뭐 해볼 거 없고요. 저거 그냥 70을 곱해야 되겠다. 5천만 원 이상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낮추시면 된다는 겁니다. 2,800에다가 500을 보태니까 3,300. 여기도 0.5%. 그러면 5만 계산합시다. 3개 떼버립시다. 같은 결과니까요. 그래서 이제 1000분의 5가 더 편하다는 겁니다. 3개 떨어졌네요. 여기다가 5만 곱하면 되겠네요. 자, 5, 3, 15니까 하나 올라가고 5, 3, 15면 16만 그리고 3개 내려오면 16만 5천 원이 나오는데 아직은 정답이 아니라 그렇죠. 한 사람이니까 곱하기 얼마라고요? 2 곱하기 2입니다. 5 곱해다가 2, 5, 10이니까 하나 더 치면 나오거든요. 33만 원. 바로 정답은 얼마? 33만 원이 나와. 33만 원이 바로 요게 정답입니다. 45만 원. 이런 분은 교도소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마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감으로 아직은 매매는 안 나와봤대요. 주거용 오피스텔. 꼭 여기는 시험 문제 감이 될 겁니다. 먼저 1번. 세 번째는 1번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에 설치되어 있다. 우리 시험장에는 뭐 부엌, 화장실, 욕실 3개 있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로 의미 없으니까. 자, 그리고 면적이 60제곱미터래요. 그리고 매매 금액이 얼마다? 5억. 여기는 왜 또 요율을 안 주냐? 요율을 알잖아, 그입니다. 요율 얼마래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0.5입니다. 0.5%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번에 프린트물 21번도 있었고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5억이니까 50만 원대 나오겠구만. 금방 이제 예상됩니다. 5억.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이제 요율은 아예 안 준다는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85점터 이하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에 설치되어 있다 0.5% 매매 요율이 0.5%라고 아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고요. 그럼 퍼센트하고 0점 떼버리자. 5만 계산하기 3개 없어지겠네. 5, 25, 250. 아직은 정답이 아니죠. 250만 원 일방에게만 봐줄 수 있는 중개보수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하라고? 곱하기 2 곱하기 2. 저번에 4억이었으면 바로 4, 5, 20, 200이 나왔을 겁니다. 오늘은 250 나오고 500. 500만 원 요놈까지 나왔을 때 여기 바로 정답. 요게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는 60제곱미터고요. 근데 금방 보셨던 거기 비교가 나오죠. 비교는 9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90제곱미터. 상하수도 시설 설치되어 있다라고 해도 85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면적을 보고 요율 얼마입니까? 저번에 해봤는데 0.9%입니다. 그리고 주택 외에는 무조건 다 0.9가 여기는 무조건 보수입니다. 최대 보수. 자, 그러면 5억에다가 0.5면 5, 9, 45, 450 나왔겠죠. 그러면 450이 바로 0.9니 9만 곱하니까 450만 원 나왔고 거기다 얼마 곱하고 2 곱하고 그럼 얼마 나오고 900.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똑같습니다. 900만 원이 바로 중개 보수. 이게 바로 중개 보수가 됩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이제 면적이 정말 크고 세종시도 얼마나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제 이렇게 크게 나오면 이 정도 나올 거라는 겁니다. 바로 900만 원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보셨던 2번 금액을 보증금 500하고 40에다 같이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3,300만 원까지는 똑같이 나와. 근데 2번 볼까요?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됐다. 순수한 주택이면 저렇게 요율 줄 거라는 겁니다. 0.5라고. 여기는 상하수도 시설 설치돼서 주거용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 겸용이요. 면적이 60제곱미터다. 그 다음에 3,300만 원까지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중개 보수는 그래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로 여기서 이제 요건 1번이고 요건 이제 2번인데 3,300만 원까지는 요거 이제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3,300만 원까지는 똑같습니다. 3,300만 원에다가 그리고 여기는 임대차. 그죠? 얼마입니까? 0.4. 0.4%.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4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도 퍼센트하고 없어지겠다. 3개 4만 곱하면 되겠다. 그입니다. 4, 3, 12. 그죠? 그리고 4, 3, 12니까 13만 2천 원인데 아직은 정답이 아니야. 입니다. 곱하기 얼마이라? 2. 쌍방입니다. 그러면 26만 4천 원. 이거 뭐 따블 해보면 되겠네. 26만 4천 원. 요 놈이 바로 여기가 바로 이제 요게 정답이 될 겁니다. 요게 바로 정답. 띄워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똑같이 가는데 그러면 여기도 이제 비교인데 비교가 90이래요. 90제곱미터. 자, 90제곱미터. 자, 그러면 3,300만 원까지는 똑같이 오니까요. 자, 곱하기 70을 했을 거고. 그다음 이제 거기도 이제 500만 원 보탰을 거고. 자, 거기다 이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0. 그렇죠. 여긴 0.9가 맞습니다. 0.9%. 주거용, 여기서 주거용에서 임대차가, 이건 주거용 자체가 아니고요. 0.8 아니고, 이것도 6억 이상 됐을 때. 그리고 0.5는, 저기는 주택이나, 매매가 0.5니까 이건 더 한역입니다. 얼마다? 0.4%는 금방 봤는데, 85령도 이하. 근데 85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0.8도 아니고 0.9가 맞습니다. 0.9. 그럼 0.9다. 그러면 3개 떼버리고 9만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3, 9, 27이니까 바로 2 올라갔고 3, 9, 27이니까 29만 7천 원인데 아직은 답이 아니다. 여기다 또 얼마를 곱해라? 곱하기 2를 해라. 그러면 58만 4천 원 이렇게 58만 4천 원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59만 4천 원 바로 59만 바로 하나 올라갔을 거니까 59만 4천 원 연어이 바로 정답. 요게 바로 정답입니다. 0.9 곱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다 매매가 될까 임대차가 될까 주택 외. 자, 그리고 주택 외로 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0.9밖에 없다. 85를 넘어가면 0.9입니다. 0.9 임대차도 0.9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1번에 등록주소 하여야 한다. 아까 정량. 아까 저 따봤던 거 나오죠. 자, 먼저 소등할 때 1번 나오네요. 소등할 때 이중소속. 자, 지금 1번에서 박스 1번. 임시, 요거 이제 겸임할 때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상대적, 임시할 때 이제 겸임. 요거 나란히, 요거 상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정량줄에 결사가 있었죠. 4번도 절대적 맞네요. 결교사에 해당됐을 때 빼앗아와. 그리고 5번에서는 세 번이 먼저 과태료가 나왔네요. 업무 정지만 갖고 3번입니다. 5번 이건 업무 정지죠. 과태료 2번에다가 업무 정지 1번. 정량줄에는 업무 정지만 갖고 3번입니다. 그리고 6사는 4번이고. 그러니까 요 5번은 그냥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아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전략할 수 있다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요거는 등록주소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경우 아닙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인데 여기 2년도 아니고 한 번만이네. 이거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그러니까 5번하고 7번은 업무정지. 그리고 절대적은 1번하고 4번이 절대적입니다. 나머지가 상대적. 꼭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거 맞는지 볼까요? 두 건 이상이 신고가 접수입니다. 1번 타자, 2번 타자 접수된 경우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대요. 균등하게요? 아니죠. 최초입니다. 꼭 이렇게 내봅니다. 접수가 무슨 균등이요? 접수는 최초. 공동이 균등이지게입니다. 그거 딱 2개 항상 낼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처분일로부터 3년간 승계한대요. 맞았다 틀렸다. 처분일은 맞았죠. 1년, 그렇죠. 1년입니다. 1년 동안은 승계시키지 뭘 3년이나 승계시켜. 정량줄에도 최근 3년 그랬나? 최근 1년만 승계시킵니다. 아까 이제 처분한다, 처분 못한다의 등록주소가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갔을 때 처분 안 한다에 3년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런 게 어렵습니다. 거짓 등록의 제재가 거짓이면 최근 정량줄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등록을 등록 취소라고 안 써놓으면 이제 안 보입니다. 개업 공공회사가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등록 취소 내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폐업 기간이 2년이 경과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요거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등록 취소, 거짓 등록이 등록 취소니까 등록 취소는 3년 안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기간이 2년 경과하였다면 1년 남았으니까 무슨 처분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2년 경과했다면 1년 남았으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래야 맞습니다. 네 번째 아주 어려우니까 이것도 정리 한번 해놓으시고요. 이것도 조금 다시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인장 등록을 하지 않냐. 인장 등록은 업무정지요. 개업공사는 폐업기간이 3년이 경과돼야 3년이 경과되어야 처분할 수 없다. 아니죠. 인장 등록은 폐업기간이 얼마? 1년. 아까 X의 두 번째 1년입니다. 번지수 못 찾아가시면 안 돼요. 자, 인장등록은 업무정지니까 업무정지는 폐업기간 1년 경과되었을 때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아직 시험 문제는 발생을 안 나와봤는데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설명서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요. 발생일로부터, 발생일이 포인트입니다. 1년이 그렇게 아닐 건데 1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할 수 없다. 1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요거 번지수 못 찾아가면 엄청 헷갈립니다. 출제원들이 4번, 5번, 6번 같은 거 아주 좋아합니다. 엄청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약 올립니다. 이런 것들은 꼭 정리 한번 해 놓으시고요. 나머지 나중에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진도가 좀 빡빡해서 좀 그러실 건데 다음 주는 이제 벌칙하고 부동산 거르신 것도 거기다 한 4개, 5개 막 나오니까 다음 주도 꼭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